보론 해가지고 MM의 이제 무관련 이론에서 기업 재무 레버리지와 기업의 가치에서 보론에 있는 내용, 우리 교재 258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자신의 레버리지, 아까 앞에서 제가 홈메이드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차익거래 과정을 보여주면서 알파 퍼센트 나오면서 자신의 레버리지에 의해서 기업 레버리지를 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기업의 주주의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M의 명제 5인데요. 즉 레버리지가 커지면 자기 자본의 위험이 커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커지더라. 이건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법인세가 없을 때.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예에서는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태양주의 자본 구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 자본 구조 변경 전에는 자산이 4억이었습니다. 자본 구조 변경 후에는 자산도 4억입니다. 변경 전은 무부채입니다. 무부채. 그래서 부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4억, 이자율 10%. 자, 부채가 2억을 조달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도 2억이 이렇게 되고요. 이자율 10%, 주가는 2만원 그대로 갑니다. 발행 주수는 2만주, 2만원 곱하기 2만주 해야 4억이 나오겠죠. 2만원 곱하기 만주 하면 2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본구조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자료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의 자본구조 하에서 지금 부채가 제로, 가상의 자본구조 부채가 2억 이렇게 조달할 때, 자,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면 4천만 원, 영업이익이 4천만 원. 자, 이 영업이익 4천만 원은 앞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EPS, 즉 NOI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부분,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자는 지금 10%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10%다 했고요. 이자 비용 10%, 즉 2억에 대해서 10%를 부담하는, 여기에서는 현재 EPS에서는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고요. 발행 유수는 2만주. 이게 가상의 EPS에서는 NOI 영업이익에서 2천만 원을 차감, 2억에 10%를 곱한 2천만 원을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주, 자본구조 변경 후지요. 이것은 자본구조 변경 전입니다. 전과 후 이렇게 같다고 놓고 NOI를 계산하면 이때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4천만 원일 때는 현재 EPS나 가상의 EPS가 다 같아지는, 이것을 우리는 자본조달 분기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조달 분기점. 자,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현재의 자본구조 하에서 불황일 때가 있고요. 기대되는 보통일 때가 있고 호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을 2천만 원을 올리고 6천만 원을 올리고 1억을 올린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본 구조 하에서는 총 자기 자본으로 4억을 투자했습니다. 4억. 4억에 대해서 2천만 원이니까 5%, 즉 2천만 원 나누기 4억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요것은 6천만 원 나누기 4억 이렇게 한 거고요. 예, 4억 나누기 1억 이렇게 된 겁니다. 계산이. 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되고 이자 비용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2천만 원, 6천만 원 1억 그대로 오는 거고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마찬가지로 4억 분의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똑같습니다. 4억 분의 6천만 원 0.6억 1억 분의 4억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 주식수가 2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2만 주를 나누어 주게 되면 영업이익 2천만 원 나누기 2만 주 6천만 원 나누기 주당 순이익 6천만 원 나누기 2만 주 1억 나누기 2만 주 이렇게 하게 되면 1,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 그런데 가상의 이제 자본 구조 부채를 2억을 이제 조달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 투여하는 자산은 부채 2억 더하기 자기 자본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총 4억이 되고요. 이 4억에 대해서 4억 나누기 영업이익이 자 4억 나누기 2천만 원이니까 5%, 4억 나누기 6천만 원 하니까 15%, 4억 나누기 25%, 1억 하니까 25% 이렇게 됐고요. 이자 비용을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순이익이 제로 4천만 원, 8천만 원이다. 그럼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기자본은 2억이죠. 2억 그러니까 제로 2억 나누기 4천만 원이니까 20%, 2억 나누기 8천만 원이니까 40%. 즉 자기자본 순이익률의 폭이 현재의 자본구조 부채를 하나도 안 썼을 때는 5%에서 25%였지만 부채를 쓰게 되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0에서 40%로 변동성이 확장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이제는 2만 주가 아니고 10만 주였죠. 만주, 1만 주. 그래서 순이익 4천만 원 나누기 만주 8천만 원 나누기 만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천원, 8천원 이렇게 주당 순이익의 폭도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자본 구조가 부채를 제로일 때는 이렇게 됐지만 부채가 2억일 때는 0에서 8천만 원으로 주당 순이익의 변동 폭이 이렇게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더라.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자. 자, 현재의 자본구조 부채가 하나도 없을 때는 NOI가 NOI와 EPS의 관계 NOI가 2,000 4천, 6천, 0, 4천, 8천 이렇게 현재의 자본구조에서 본다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을 2천, 6천, 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이 1,000원일 때 EPS가 1,000원일 때는 2,000이고요. 그 다음에 6,000일 때는 3,000원이었습니다. 요렇게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 때는
5천입니다. 요점. 이게 불황일 때, 이게 기대될 때, 이때가 호황일 때, 현재의 자본 구조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자본 구조로 이제 가서 보면 불황일 때는 영업이익 NOI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당 순이익이 제로였습니다. 요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천만 원일 때는 요점이었습니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순이익 NOI가 6천만 원일 때네요. 요점 말고. 자, 6천만 원일 때는 4천 원 이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천 원으로 가야 됩니다. 즉 영업이익이 만 원일 때는 그림이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주당 순이익은 8천 원 이렇게 되는, 즉 가상의 자본구조 하에서는 변동폭이 EPS의 변동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현재의 자본구조에 부채가 하나도 없을 때는 변동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변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가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변동폭이 차이가 있더라. 여기서 현재의 자본구조와 가상의 자본구조, 현재의 자본구조이든 가상의 자본구조이든 현재 EPS와 가상의 EPS를 동일하게 만드는 점이 있는데 요점, 즉 NOI가 4천만 원일 때 이때 EPS는 2천원으로 동일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자본 조달 분기점이다. 이 점에서부터는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EPS의 변동폭이 더 커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 조달 분기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 조달 분기점. 이것을 우리가 투자액과 연간 수익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 가상의 자본 구조에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자, 가상의 자본 구조하는 부채를 조달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조달을 2억을 조달하고 자기 자본 2억, 그래서 부채가 2억, S도 2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한 주당 2만 원이었고요. 2만 원. 발행주의 수는 만 주였습니다. 1만 주. 자, 가상의 자본구조, 즉 부채를 조달했을 때 투자자가 100주를 매입을 합니다. 100주를. 그럼 200만 원이 되겠죠. 2만 원씩이니까. 그래서 연간 수익은 지금 불황일 때는 제로, 기대될 때 보통일 때는 40만 원, 호황일 때는 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1%를 투자하는 겁니다. 1%. 그래서 1%를 투자하게 되면 전체 기업에 대해서 1%를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100주니까 0원 4천원 8천원이었습니다. EPS가 EPS가 0원 4천원 8천원이었습니다. 100주를 곱하니까 0원 4천원 8천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채를 조달하지 않을 때는 즉 부채가 제로이고 S가 4억일 때입니다. 이때도 주가는 2만원 이고 이때는 발행주의 수가 2만 주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자본구조, 부채를 조달하지 않을 때는 가상의 자본구조와 동일하게 투자자가 자가 레버리지, 홈메이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만드느냐? 주식을 100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200주를 매입합니다.
돈은 200만 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주를 매입하면 지금 2만 원씩이니까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200만 원이 모자라죠. 그 200만 원은 차입을 합니다. 돈을 차입을 한다. 10% 이자를 동일하게 차입을 한다. 그러면 투자액이 결국 200만 원이 되겠죠. 동일하게 됩니다. 연간 수익은 자 주식으로 하게 되면 불황일 때 1,000원 주당 순이익이 3,000원 5,000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주니까 1,000원에 대해서 200주 20만원, 3,000원에 대해서 200주 60만원, 5,000원에 대해서 200주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200만원을 차입했으니까 10% 이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불황일 때, 보통일 때, 호황일 때 똑같은 연간 수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것을 투자자가 홈메이드 레버리지, 자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론 1은 마치고요. 보론 2로 가서는 우리가 앞에서 CAPM도 봤고 MMA 이론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MM은 밀러와 모딜리언에는 체계적 위험의 개념을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기업의 RU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APM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CAPM을 MMA 이론과 결합시켜서 한번 살펴보자. 부채를 상환하는 기업에서 부채가 없는 경우의 체계적 위험을 우리는 베타 U라고 보고요. 베타 U. 그래서 이러한 베타 U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베타 S는 쉽게 주가 자료를 이용해서 시장의 주가 자료를 이용해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 SML을 이렇게 이용해서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베타 S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식 베타를 얘기하겠죠. 이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RS MM의 수정명제에서 2에서 RS 이 부분 이것도 옆에는 SML 상에서 RS죠. 같다고 놓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채에 대한 위험은 지금 제로로 놓고요. 즉 부채에 대한 부채에 대한 베타는 베타 B라고 본다면 이건 베타고 이거는 B입니다. 예, 이건 제로로 놓습니다. 예, 무위험 부채를 가정하자. 그 다음에 CAPM에 의해서 RU를 측정을 하자. 그러면 RB는 RF가 되고요. 무위험이자가 되는 거고요. RU는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베타 U가 된다. 이것을 위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베타 S는 베타 U 1 플러스 1 DC SL분의 B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RF 대신에 이쪽에다가 RF 대신에 RB를 집어넣습니다. ERM 마이너스 RF 대신에 RB 집어넣고 베타 S는 그대로 가고요. RU 대신에 요걸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RF는 RB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것 RB RU 다시 썼습니다. ERM-RB 베타 U죠. 이제 베타 U 마이너스 RB 1 마이너스 TC 곱하기 SL분의 B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양변에서 이거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지금 없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RB하고 RB가 또 지워집니다. 그럼 가로 안에 것만 남는데 다 2ARM-RB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남냐면 베타 S는 베타 U 더하기 그 다음에 베타 U 곱하기 1-TC SL분의 B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 S는 베타 U로 묶으면 1 더하기 1-TC SL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그럼 베타 U는 어떻게 되느냐? 베타 S 나누기 1 플러스 1 TC 곱하기 SL분의 B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마다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다 모형. 하마다 모형이다. 하마다 이퀘이션. 하마다 이퀘이션. 하마다 등식이다. 자, 이때는 무위험 부채 베타 B가 제로일 때만 이 모형을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A-1번 우리 교재에는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무 레버리지와 베타 현재 주 신장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채 구성 비율 앞에서 부채 구성 비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L 더하기 B분의 B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다. 무위험 이자율은 7%이다. 베타 S는 0.5다. 시장의 기대 수익률 17%, 법인세율은 50%이다. 자,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자기 자본 비용은 우리가 RS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S죠. 그래서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0.07 더하기 0.17 빼기 0.07 곱하기 0.5다. 그러면 0.12가 나오겠습니다. 이때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WACC인데 WACC는 SL 더하기 B분의 SL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RB RB 곱하기 1-TC였습니다. 그런데 무위험 이자율로 빌리는 거니까 RB는 무위험 이자율 7%입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부채 구성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면 SL 더하기 B분의 SL은 얘가 0.2니까 얘는 0.8이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0.8 곱하기 0.12 더하기 0.2 곱하기 0.07 곱하기 1-0.5죠. 여기서 50% 이렇게 하면 0.103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0.103.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이 회사의 무부채 베타 BU와 무부채 자기자본 비용 RU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하마다 모형을 써서 무부채 베타에 대해서 지금 부채가 있는 경우죠. 지금 이건 부채가 있는 경우니까 하마다 모형을 써서 부채 베타 U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타 U에 대한 식은 이렇게 그랬어요. 베타 U는 베타 S 나누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TC 곱하기 SL분의 B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타 S는 일단 0.5고요. 여기 있는 것 1 플러스 1 마이너스 TC는 0.5. 자, SL 더하기 B분의 B가 0.2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계산을 하게 되면 B는 0.2SL 더하기 0.2B가 되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0.8B는 0.2SL이 되고 자, 그래서 SL분의 B는 자, SL분의 B는 얘 1로 넘어가고 하면 0.8분의 0.2 즉 4분의 1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4분의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계산하게 되면 0.44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RU SML 선상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이제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혐의자율 0.07 더하기 0.17 빼기 0.07 해다가 곱하기 0.444 이렇게 하게 되면 0.114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무부채 자기자본 비용 RU입니다. R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번 문제. 이 회사가 목표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부채 구성 비율을 20%였는데 지금 35%로 증가시킬 경우에 새로운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RU 구했고 RB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먼저 부채에 대한 부채 구성 비율을 SL분의 B로 좀 바꿔줘 보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RS는 RU 더하기 MM의 수정명제 2입니다. 그래서 RU 빼기 RB 1-TC 곱하기 SL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RU는 앞에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2번 문제에서 무부채 자기자본 비용 RU 0.1144 계산했었고요. 더하기 0.1144 빼기 RB는 0.07 무혐의자율입니다. 1-0.5 법인세율. 그 다음에 이제 SL분의 B인데 자, 부채 구성 비율 SL 더하기 B분의 B가 0.35입니다. 그럼 식 정리를 하게 되면 B는 0.35 SL 더하기 0.35 B다. 넘어가면 0.65 B는 0.35 SL이다. 그러면 얘 SL1로 넘어가니까
SL분의 B는 0.65분의 0.35가 되겠죠. 그래서 0.65분의 0.35 여기다가 65분의 35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0.1264가 나오더라. 그래서 RS는 0.126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원비용 WACC는 우리가 RU에다가 1-TC VL분의 B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RU가 0.1144고요. 곱하기 1-0.5인데 VL분의 B가 부채 구성 비율이죠. 곱하기 0.35 이렇게 계산을 하면 WACC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09438이 나오면서 가중평균 자원비용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론을 한번 마치고요. 자, 연습 문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번 MM의 무관련 이론 법인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바다식품주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모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통주의 신규 발행에 의해서 조달해왔다. 현재 발행된 부채 또는 부채와 우선주는 없다. 기업과 새로운 공장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이익은 일정하게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자, 기업 자료. 현재의 연간 이익은 25억 원이다. 발행 주식수는 100만 주이다. 새로운 공장 최초의 투자 지출액은 20억이다. 추가적인 연간 이익은 5억이다. 경영자는 새로운 공장과 기업의 위험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자기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10%이다. 법인세가 없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했습니다. 부채도 없고 무부채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공장에 대한 자금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한다면 바다식품주의 총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 일단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금이 일단은 바다식품주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냐부터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 이익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에다가 신규로 추가적인 연간 이익이 5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지금 30억이 연간 이익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익이다. 지금 무부채 기업이니까 우리 무부채 기업 했습니다. VU는 2의 NOI 나누기 RU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30억이죠. 연간 이익이. 이거를 0.1로 할인해주면 VU 바다식품주의 총시장 가치는 지금 300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00억이다. 자,
이자율 8%로 영구채 20억 원을 발행하여 새로운 공장에 대한 자금, 투자 자금이 지금 20억이었습니다. 20억. 바다식품주의 총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금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2번, 자, 1번.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MM의 명제, 기본 명제 1에 따라서 VU는 VL이다. 따라서 영구채 20억을 발행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치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300억. 다만 시장 가치에 근거한 재무제표가 부채를 조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 에셋 300억, S 300억 이렇게 되다가 이것이 밸런스 시트입니다. 자, 밸런스 시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A 자, 300억 그대로 시장 기업 가치는 자, 부채 B가 20억, S가 280억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자기 자본의 요구 수익률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2번. 자기 자본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RS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RU에다가 더하기 RU 마이너스 RB 곱하기 SL분의 B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RU는 지금 10% 0.1이죠. 이렇게 0.1 더하기 0.1 빼기 이자율 8%라고 했습니다. 0.08 해놓고 곱하기 SL분의 B인데 SL은 280억, B는 20억이 되겠죠. 그래서 280억 분의 20억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110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기자본 비용이 0.1에서 0.1014로 증가를 해서 저렴한 타인 자본의 비용을 사용하면 20억을 사용함에 따른 그 법인세 절감 효과를 완전히 상쇄를 하는 거죠. 따라서 VU와 VL은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